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안을 보고 과연 그러면 이 정시 선발에서 어떤 학생이 불리한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학교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특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대를 그럼 지원하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자, 그럼 먼저 뭐 생기부라든지 성적 관리가 뭐 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뭐 모의고사, 뭐 수능까지 좀 괜찮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생기부와 성적 관리 가 잘 돼 있는데 모의고사랑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지방권역에 사는 뭐 그런 학교에서 최상위 친구들 이런 사례들 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생기부가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뭐 전략적으로 나는 정시 수능에 올인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수능이 되게 잘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학생은 생기부랑 성적 관리가 되지 않는데 모의고사와 이제 수능까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목표는 서울대지만 사실은 갈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단순하게 교과를 반영한다. 네, 뭐 교과를 어쨌든 반영이 되니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생기부가 성적 관리랑 잘 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까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뭐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 없고 뭐 여기서 가져가는 부분도 사실 교과 반영도 제가 뒷부분에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교과 반영을 되게 뭔가 타이트하게 학생들한테 점수대로 분포를 시킨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번 예고안 자체가. 자, 그러면 생기부가 이제 성적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모의고사 수능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시에서 최상위 학교, 뭐 서울대급 학교들을 지원 희망을 하는데 보통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수시에서 이 친구들은 강세지만 떨어지면 재수를 하겠죠. 그럼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최대한 그런 수능 성적을 올리게끔 노력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다시 이 친구들은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뭐 성적 관리가 잘 되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재수를 했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생기부 성적 관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문제인데 기존에 모의고사 수능만 잘 봤으면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교과 반영되니까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럼 이 친구들 군에서 이제 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죠. 내신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생기부랑 성적 관리가 안 됐는데 모의고사 수능이 안 나오는 친구들 얘네들은 사실 서울대 못 가죠. 서울대 못 감. 그러면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재수를 하겠죠. 자, 그럼 재수를 하면 수능을 잘 보게 되면 영향이 생긴다.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사실상 키포인트는 이 영향이 생기는 이 학생들, 생기부 성적 관리가 안 돼 있고 모의고사가 수능이 다 잘 나왔던 친구들이 과연 이 예고안을 토대로 보면 어떤 영향을 과연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볼 텐데 자, 그러면 크게 지금 정시에서는 서울대 정시에서는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 균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능 60점을 가지고 교과가 40점이 반영이 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야, 100점 만점에 교과가 40점이나 가만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이 점수 산출 방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분석을 쭉 해봤는데 뭐 분석한 거는 여러분들도 수치 데이터 해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지원자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뭐 15점 이상이든 15점 미만이든 45점이 수능에서는 기본 점수로 간다. 수능 기본 점수는 45점으로 우리가 픽스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15점이 변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15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교과 점수를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데 교과 점수는 사실상 지금 그 30점이 기본 점수로 들어갑니다. 30점이 기본 점수로 들어가고
평가자 두 명이서 평가를 한 이 조합 점수가 이제 0점부터 10점까지 갈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0점으로 우리가 편차를 좀 가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 자체는 15점의 수능 점수가 편차가 있고 10점으로 좀 갈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지역균형이라는 게 사실 서울대학교에 수시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균형 선발이 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특목 자사 학생들보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지역균형의 지금 키포인트는 추천 인원 2명이에요. 추천 인원 2명. 근데 이 추천 인원 2명에도 졸업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균형 이 선발에 있어서 추천을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과 반영 점수, 이 편차가 10점이라고 했죠. 이 10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뭐 8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빵점으로 가는 학생, 그러니까 생기부랑 교과 성적 자체가 빵점인 학생한테 너 지역균형 우리 학교장 뭐 추천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2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기부 성적 관리가 돼 있고 뭐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겠고 또는 생기부 성적 관리가 됐는데 수능이 안 나와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한 학생들 중에 다시 돌아와서 수능을 잘 본 친구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자체가 애초에 생기부 성적 관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 주지 않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지금 교과 점수 10점은 애들이 만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불리는 수능 점수가 당락을 짓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학교장 추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생기부 완전 쓰레기예요. 빵점이에요. 이 빵점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10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어떤 학생은 빵점을 갖고 출발하는데 이 10점 차이의 극복을 수능 점수로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생기부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전형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자,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의 2배수예요. 수능 점수를 2배수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 균형에서 그 추천을 못 받은 학생들은 다 일반 전형을 넣을 것이고 그랬을 때 수능 점수로만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2단계에서 학생의 이제 성적, 1단계의 성적, 수능 성적이 게 되겠죠. 수능 성적의 80점과 거기에 교과 점수가 20점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지금 1단계 성적 환산, 그러니까 수능 점수 환산하는 이 80점 안에서 학생이 기본 점수가 또 60점이 기본 점수로 들어갑니다. 수능 기본 점수로 들어갑니다. 60점이. 그리고 우리가 유불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점수는, 그러니까 그 편차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20점, 학생들 개별로 이제 편차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교과 점수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교과 점수에서는 15점이 기본 점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점이 교과 기본 점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5점 정도가 우리가 학생이 이제 구분이 된다. 이 평가 사정관들에 의해서 0점부터 5점까지는 유불리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내가 수능을 잘 받고 지역 균형을 못 받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에 모이기 때문에 수능의 이 2배수에 걸리는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의 이 기본 세팅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교과 점수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변별력이 생길 수는 있다 정도를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애초에 생기부 성적 관리가 안 돼 있는 친구는 뭐 지역 균형을 안 받고 일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는 이 변별력에서 내가 아무래도 뭐 0점이나 뭐 1.5점, 3점을 받았을 때 이 만점을 받은 학생의 이 점수 극차를 이 20점, 수능 점수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갔을 때보다 교과가 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수능으로 뭔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울대 갔을 때보다는 수능 점수를 더 높게끔 가져가줘야지 이 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내신 등급이 되게 낮은데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저는 못 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서울대가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해놓냐고 지금 말을 하냐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기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그 란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과 이수 현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교과 학업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세특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서 교과 이수와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는 수능만 되게 노리는 친구들은 우리는 선발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등급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사실 종합전형 자체도 등급만 보는 건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왜 그러냐면 교과 예를 들어서 성적, 원점수 편차 평균을 봅니다. 거기에 성취도 분포 비율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편차가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의 그런 전반적인 성향이라는 거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와 더불어서 교육과정 편성표랑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이 1학년 때 지금 1학년 학생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목 선택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개안을 보면은 당황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입시생들 이런 입시 방향성은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성적 반영률을 보면 뭐 등급만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아쉬운 건 이 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금 등급을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뭐야, 난 특목 자사고인데 등급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정관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반영 비율을 체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는 A권역을 100%줄 수도 있는 거고 A를 뭐 50, B를 30, C를 20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사정관 두 명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교과의 이 충실도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들 다 고려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잘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지금 서울대라는 학교는 국공립 학교고 우리나라의 국공립 중에 제일 넘버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가 하는 그런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의 그런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학교 생활 충실히 안 하고 수능 망해서 사교육에서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승부를 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예고안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도 보이다시피 23학년도 이제 입학전형 계획안 같은 경우는 21년 4월에 안내가 될 거니까 그때 좀 더 우리가 참고해서 지금은 우리가 막 너무 이 얘기에 대해서 막 일일비하지 말고 막 너무 막 좌절하지 말고 일단은 발표안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준비를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생기와 내신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다 이렇게 그냥 놓고 수능에만 몰빵하고 막 인강만 보고 그러지는 말자는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는 거 아니야? 교과 반영하는 거 아니야? 뭐 서류 반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발표되기 전까지 결정되는 거는 없지만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울대학교는 국공립 학교고 교육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따라가는 그런 교육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못했지만 수능 성적을 되게 높게 가져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 성적만 높은 친구들이 과연 우수하지 않은 학생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똑같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의 밑에 입시 결과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밑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 내신을 반영할지 이 부분은 좀 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만약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 학교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 교과 내신의 산출 방법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되더라도 되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뭐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수능 100%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신입학 전형 예고안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